현실판 군필 여고생, 군필공주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부르면 관등 성명부터 될 것 같은 군필 공주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왕실은 없지만 군필 여고생이 존재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군필이란 호칭은 병역의 의무를 마친 걸 의미하는데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 특히 여고생에게는 이런 호칭을 쓸 수 없죠. 게다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8살 미만인 사람이 자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적대 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인만 군인으로 쓰라는 거죠. 하지만 정부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6.25 전쟁에는 군필 여고생이라 할 만한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백골할머니로 알려진 오금손대위와 국군 간호사관학교 일기 이현원 중위가 있습니다. 오금손대위는 1931년 2월 20일 북경에서 독립운동가 오수암 선생의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오대위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광복군에 입대해서 항일투쟁의 길에 들어섭니다. 이때 나이가 15살이라는 걸 고려하면 쉽게 믿어지지 않죠. 게다가 이걸로 끝이 아니라 17살이 되는 해에 해방과 함께 광복군을 전역하고 간호전문학교를 거쳐 간호사가 되었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하는데요. 부상병을 간호하던 오대위는 북한군이 기습하자 부상병의 총으로 6명을 사살하고 이후 전투에서 싸우다 포로가 됩니다. 마음을 굽히지 않은 오대위는 탈출에 성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리와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결국 부상으로 군을 떠나게 되는데요. 군을 떠나게 된 오대위는 전국을 다니며 5013회의 안보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이현원 중위는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이자 국군 간호사관학교 1기 출신인데요. 16살이 되던 해에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간호사관 생도가 된 이중위는 6.25 전쟁에서 헌신적으로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뒤늦게 인정받은 이중위는 2020년 6월 6일에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게 되었죠. 또 70년대 여고생들은 교련 덕인지 소로 장비 작업같이 남고생들도 힘들 법한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교련으로 군필 여고생이라 할 수 없지만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군필 여대생은 있어도 군필 여고생은 부사관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상 실종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호주에서는 무려 군필 유치원생이 존재하는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1920년 당시 6살이었던 낸시 벤틀리는 어느 날 뱀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집 근처에 병원이라 할 게 없어서 그녀의 아버지는 군함인 시드니호에 데려가 치료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당시 호주 해군의 법은 민간인이 군함에서 치료받는 걸 허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낸시를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던 훈장은 하는 수 없이 그녀를 해군에 입대시켜버리는데요. 보직은 마스코트이며 복무기간은 지칠 때까지였죠. 그렇게 치료받은 낸시는 8일간의 복무 끝에 부모님의 요구로 제대합니다. 꼼수라해도 공식적으로 입대하고 제대한 거기 때문에 8일간의 복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군필 유치원생까지 존재하는 만큼 해외 왕실에도 군필자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군대의 총사령관을 겸하는 군주국의 왕위 계승자는 군경력을 갖추는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도 전통이지만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면 군에 대한 이해가 필수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왕이나 왕자는 여기서 제외되고 여왕이나 공주의 사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8살이었던 엘리자베스 공주는 아버지인 조지 6세의 허락을 받아 종전을 앞둔 시기에 영국군 여군부대의 중위로 입대해 대위로 전역했는데요. 비록 군에서 활동한 기간은 약 3주 정도였지만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력이 있는 마지막 국가원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그렇다면 최근 사례로는 누가 있을까요? 벨기에 왕위 계승서열 1위인 또 다른 엘리자베스 공주 또한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2020년에 18살이었던 엘리자베스 공주는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벨기에 왕립 육군 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필리프 국왕도 같은 곳에서 교육받았지만 공주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공주가 처음인데요. 엘리자베스 공주는 여왕이 되면 벨기에군 최고사령관의 직위도 부여받는 만큼 공주도 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엘리자베스 공주는 다른 학생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왕립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시험은 치르지 않고 왕위 계승자로서 1년간 훈련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받은 걸까요? 엘리자베스 공주는 벨기에군 캠프에서 진행되는 1단계 훈련에서 국방의 가치와 함께 사격, 행군, 위장기술 등을 배웠는데요. 하지만 명색이 공주인데 특별 대우는 없었을까요? 신입생 감독관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공주와 함께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우리는 공주를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합니다. 공주는 다른 모든 학생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아닌 성으로 불립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공주가 다른 이들과 똑같이 진흙탕을 개며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식사 배급이나 청소 등 사관학교 생활에서도 엄격한 규율과 공정이 있을 뿐 공주 대접은 일절 없었는데요. 물론 엘리자베스 공주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인 만큼 경호원은 있지만 눈에 띄지 않게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주가 벨기에에만 있지는 않죠. 스페인 왕위 계승서열 1위인 17살의 레오노르 공주는 향후 3년간 육해공 군사훈련을 전부 받게 되는데요. 육군 사관학교에서 1년간 훈련받은 뒤 해군 사관학교와 공군 사관학교까지 섭렵할 예정입니다. 남동생이라도 태어나지 않는 한 레오노르 공주는 약 200년 만에 탄생할 스페인의 여왕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레오노르 공주의 군사훈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인에서 왕위 계승자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리더십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노르웨이 여왕 후보인 19살의 잉그리드 알렉산드라 공주도 육해공을 넘나들며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알렉산드라 공주는 전차를 운전했으며 부대원들을 대피시키고 의료진을 돕는 위생훈련 등 육군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전차를 운전하는 공주라니 그런 건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줄 알았네요. 게다가 알렉산드라 공주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 중 하나인 노르웨이 왕립 해군의 초계함을 타고 해군훈련을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알렉산드라 공주는 군대가 체질에 맞았는지 해군훈련에 이어 낙하산 훈련까지 받아버렸습니다. 낙하산 강화가 버킷리스트였던 알렉산드라 공주는 노르웨이의 여성 특수부대인 예거트로픈과 함께 약 6,000m 상공에서 낙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여성 특수부대에 입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 공주라니 정말 낭만 넘치지 않나요? 하지만 공주들의 군사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왕위 계승서열 1위인 19살의 카타리나 아말리아 공주는 17살이 되던 해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네덜란드의 병역 의무는 따로 없지만 17살 이상의 국민은 유사시에 소집될 수 있는 리스트에 등록되는데 공주조차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고 이는 미래의 군주라도 같습니다. 이런 아말리아 공주는 군필은 아니지만 군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말리아 공주는 성인이 되면 매년 받게 되는 수당 160만 유로를 포기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아말리아 공주는 총리에게 보낸 자필 편지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돈을 받는 건 불편하다. 왕실에서 공식 직책을 맡을 때까지 받지 않겠다 라며 수당을 포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왕실 일원 중 수당을 포기한 건 아말리아 공주가 처음인데요.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다니 정말 떡잎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위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인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로마 시대 초기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처한 삶에서 솔선수범하며 헌신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등 행동이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게 됩니다. 봉사, 희생은 시대를 불문하고 명예로운 가치인 만큼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겠죠. 부르면 관등성명부터 될 것 같은 군필 공주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